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댓글을 봤는데 거기를 보다 보니까 구독자분께서 구조물의 분류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도 한번 구조물의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용이 좀 생각보다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한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많고 한 2개 영상이나 많게는 3개 영상 그 정도까지 좀 나누어서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이것만 숙지를 잘 하고 이해를 잘 하시면은 어떤 어려운 그런 구조체의 이름을 보시더라도 이것이 어떤 구조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을 할 텐데요. 이 기본적인 것을 잘 다져 놓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골재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정의라기보다는 골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골조라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죠. 한국에 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뭐 현장에서 골조라는 말을 쓰고 뉴스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골조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 구조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제가 이 골조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지는 느낌은 이게 좀 한 단어인데 중복되어서 그 의미가 혼용이 되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좀 전달이 어긋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골조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찾아를 봤고요. 그리고 또 찾아본 내용들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이 골조라는 말은 뼈골에 짠조를 합친 그런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뼈대를 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걸 명사화시키면 뼈대를 짜 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 건물의 뼈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첫 번째 뜻에다가 적어 놨는데 하중을 견디는 건축물의 뼈대 또는 구조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이 골조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특정한 구조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건물의 구조체 자체, 그러니까 힘을 받아내는 그런 부재들을 합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과 이제 첫 번째 것을 비교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좀 더 명확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골조의 뜻이 프레임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독일말로 하면 라멘이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약간 이게 첫 번째 것이 광의의 좀 넓은 의미의 그런 용어라면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것은 약간 좀 좁은 의미의 그런 구조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아니면 라멘이라는 구조는 보호와 기둥으로, 그러니까 주 구조체가 보호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에 반대된다기보다는 여기에 비교되는 것이 벽식 구조, 그러니까 내력벽 뭐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는 벽이 하중을 받아내는 주요 부재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수직 하중을 받아내는 주요 부재가 되고요. 여기 프레임 구조 또는 라멘 구조에서는 보와 기둥이 하중을 받아내는 주요 부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의미와 두 번째 의미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일상화되었고 일반화되었죠. 그래서 이 골조라는 말을 할 때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야 저기 건물 골조 공사하자 그랬을 때, 그때 말하는 의미에서는 이 건물의 구조체, 그러니까 뼈대 공사를 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건물을 프레임 구조, 라멘 구조로 해서 짓자라는 의미는 좀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 골조라는 말이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건물 구조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하시고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드릴 그 구조물의 분류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조체를 분류를 할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를 기준으로 구조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은 웬만한 것은 다 분류가 된다고 자신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류는, 두 번째 기준은 그 구조체가 어떻게 하중을 전달하는지, 그러니까 하중 전달 방식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재료, 그리고 두 번째 하중 전달 방식,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규정에 보면은 무슨 골조, 무슨 시스템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게 제가 아까 잠깐 세어보니까 사실 한 70개, 8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다 뭐 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구조체 이름을 봤을 때, 어떤 구조물이라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이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그것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아까 제가 재료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쉬운 내용이니까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에 따라서 그 구조물을 구분을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로 보면은 이 세 구조물 다 같은 모멘트 골조인데요. 첫 번째는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 두 번째는 철골 모멘트 골조, 세 번째는 합성 모멘트 골조입니다. 요거 들어보시면은 이제 좀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멘트 골조라는 것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 그리고 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모멘트 골조가 철근 콘크리트 모멘트 골조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철골 모멘트 골조에서는 이 모멘트 골조가 철골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합성 모멘트 골조에서는 이 모멘트 골조가 합성 부재,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있는 합성 부재가 그 콘크리트와 철골을 조합한 것이죠. 이 합성 부재로 모멘트 골조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 구조로 나무로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나무 모멘트 골조라고 할 수 있나요? 목 구조 모멘트 골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그런 재료들을 보면은 이것이 어떤 재료로 이루어진 그런 구조체구나 라는 것을 금방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갈 텐데요. 두 번째 기준이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조금 첫 번째보다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대한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요, 하중 전달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체를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는 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중 전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구조체를 분류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크게
여기 규정을 보시면은 특히나 뭐 어디 있냐면 내진 설계 파트에 보면은 반응 수정 계수와 같이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떤 구조 막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좀 멀리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구조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여기 보시듯이 내력벽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건물 골조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뭔가 확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력벽 시스템부터 한번 보죠. 내력벽 시스템은 이 영어로 하면은 bearing wall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벽이 뭔가 견디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벽식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벽으로 하중을 받아내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 아파트가 있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파트 구조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거의 다 내력벽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소음 문제라든지 단열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프레임 시스템으로 하는 경우가 생겨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벽식 구조로, 그러니까 내력벽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주 대표적인 내력벽 시스템의 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것도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첫 번째 것으로 잠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을 사실은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건 첫 번째 시스템과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시스템은 구조체가 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구조체가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와 기둥이 하중을 전달하는 메인 부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왜 또 두 개로 나누어 놨나?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력벽은 벽으로 돼 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둥과 보, 그러니까 프레임이 주요 부재다. 그랬는데 또 왜 이걸 두 개로 나누어져 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횡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내력벽 시스템, 건물 골조 시스템, 그리고 모멘트 저항 구조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중 전달 방식에 따라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걸 했지만 하중 전달에는 수직 하중 전달과 수평 하중 전달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력벽 시스템에서는 벽이 이 수직 하중 전달과 수평 하중 전달 이 두 개를 다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이고요. 여기 건물 골조 시스템은 수직 하중 전달은 기둥과 보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평 하중 전달은 이 건물 골조 시스템에서 브레이스, 그러니까 가세나 전단벽이 수평 하중 전달의 그런 주요 부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에서는요, 수직 하중 전달과 수평 하중 전달을 이 보와 기둥, 그러니까 프레임이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벽이 수직, 수평 하중 전달 다 해주고, 두 번째는 프레임이 수직 하중 전달을, 그리고 브레이스나 어떤 다른 횡저항 시스템, 전단벽이 횡력 저항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에서는 보와 기둥, 그러니까 프레임이 수직 하중 전달도 하고, 그리고 또 횡저항 그런 시스템의 역할도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두 개를 좀 더 구분을 직관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 밑에 두 개의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프레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개가 기둥이고요. 여기 위에는
이 보가 기둥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죠. 오른쪽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그 바닥판은 일부러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프레임만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왼쪽 것을 갖다가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른쪽을 갖다가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일단 제가 그랬죠. 이 두 개의 시스템 다 프레임이 수직 하중 전달을 해주는 그런 주요 부재이다. 그러니까 수직 하중, 그러니까 그 슬래브에서 오는 하중이 보로 전달이 되고요. 이 보는 다시 기둥으로 하중을 전달을 시켜주고 이 기둥이 그 기초로 하중을 전달시켜 주겠죠. 그런데 수평 하중 전달은 이 두 시스템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한번 제가 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건물 고조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횡력 저항은 전단벽 또는 가세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어떤 하중이 작용을 한다고 했을 때 두 시스템 다 이게 건물 골조 시스템이라면은 브레이스, 그러니까 가세나 전단벽,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얘를 전단벽으로 해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뭐 여기 코어 부분에만 전단벽을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예 그 한 면을 갖다가 전단벽으로 했습니다. 또는 여기에 브레이스를 두어서 이 횡력을 갖다가 이 가세를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되게, 아니면 이 횡력을 갖다가 이 전단벽을 통해서 집안으로 전달되게 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비해서 여기 모멘트 저항 골조 시스템, 그러니까 모멘트 레지스팅 프레임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둥과 보가 수직 하동젓을 전달을 하지만 횡방향 하중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연결 부위가 모멘트 저항 연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강접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라멘 구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이 보와 기둥이 강접합이 되어 있어서 횡하중을 갖다가 기둥으로, 그리고 또 이 우력의 우력의 그 합으로 모멘트를 저항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힘이 와도 얘가 나누어져서 얘로 지나가고 얘로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횡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을 한번 제가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요걸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규정이 있는데요. 여기 규정에 보시면은 내력벽 시스템 밑에 철근 콘크리트, 뭐 특수 보통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빼고 일단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게도 건물 골조 시스템 카테고리 안에 또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스템이 다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은 이제 그걸 갖다가 구분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내력벽 시스템에서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시스템의 경우에는 그 전단벽이 그 수직과 수평 하중을 벽이 다 받게 되는데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에, 그러니까 건물 골조 시스템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전단벽 시스템의 경우에는 수직 하중은 대부분 보와 기둥으로 그 받아내게 되고 횡방향 하중은 특별히 전단벽으로 받아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시스템의 이름이라도 어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직과 수평 하중의 전달 그 시스템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횡방향 시스템과 좀 관련하여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조금 더 그 자세한 그런 분류들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